이게 뭐냐? 낙서요! 지구다. 이 지구상 어느 한 곳에 요만한 바늘 하나를 꽂고 저 하늘 꼭대기에서 밀씨를 또 딱 하나 떨어뜨리는 거야. 그 밀씨가 나풀나풀 떨어져서 그 바늘 위에 꽂힐 확률. 바로 그 계산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확률로 니들이 지금 이곳 지구상의 그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도 대한민국 중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세연고등학교 그 중에서도 2학년 그거로도 모자라서 5반에서 만난 거다. 지금 니들 앞에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그렇게 엄청난 확률로 만난 거고 또 나하고도 그렇게 만난 거다. 그걸 인연이라고 부르는 거다. 인연이란 게 좀 징글징글하지? 안녕하세요. 백억종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진학할 때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당의 S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이곳을 다니는 학생은 바로 옆 S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있었죠. 다만 반 정원이 조금 넘쳐서 한 반에 2-3명 정도만 저기 다른 동네인 Y중학교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S중학교 바로 코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배정될 거라고는 꿈에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일까요? 제가 Y중학교에 배정을 받은 겁니다. 6학년 5반 59명 중에 Y중학교에 배정받은 건 단 3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저였죠. 당시 13살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담임쌤께 무슨 오류가 난 거 아니냐고 울면서 따지고 웬만하면 학교에 오지 않은 엄마도 2팔을 걷고 교무실로 달려오셨죠. 그때 교무부장님께선 뺑뺑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운이 안 좋았다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구들과도 모두 헤어지게 되었고 우리 집 베란다에서 보일 정도로 가까운 학교를 두고 무려 30분 거리의 낯선 동네의 중학교로 혼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등굣길이 어찌나 막막하고 외롭던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중학교에 배정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다시 저의 중학교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꿈이라는 주제로 100일장이 열렸는데 저는 정말 쓸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는 원래 책도 읽지 않고 글쓰기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종치기 10분 전 그냥 툭툭 어떤 글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시 때문에 학교 국어 선생님들끼리 작은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다른 쌤들은 모두가 반대하는데 국어 선생님 한 분께서 너무 강력하게 저의 시에 최우수상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사실 저도 황당했습니다. 한 번도 글짓기상을 받은 적도 없고 정말 엉터리, 방터리로 쓴 제가 봐도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저 쌤이 왜 저러실까? 의아했죠. 그때 제가 적은 시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제목 꿈. 햇볕이 반짝이고 파도 소리 들리는 해변에 누워 있었는데 꽃게가 살금살금 다가와 내 발가락을 꽉 하고 물었다. 깜짝 놀라 흙이불 털고 일어나 보니 꿈이었지만 그래도 발가락이 아픈 것 같아 가만히 만져보았다. 이건 뭐 시의 기본인 운율도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 낙서 같은 글 한 조각으로 저는 결국 최우수상을 받게 됩니다. 교장 선생님께 상장도 받았죠. 얼떨떨해하며 상장을 받고 구령대를 내려오는데 저의 시를 수상작으로 골랐던 그 국어쌤께서 저에게 슬쩍 다가와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있잖아, 나도 꿈에서 그런 적이 있단다. 저는 이날 이후로 학교에 가는 걸 좋아하게 되었고 생전 관심도 없었던 글쓰기를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아, 그냥 내가 느낀 그대로를 솔직하게 쓰면 그게 곧 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되었죠. 그 후로 어른이 되어서도 글 쓰는 게 좋아서 칼럼을 썼고 그 칼럼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모였고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만났고 그 숫자가 많아져서 강의를 했고 강의를 매번 할 수 없으니 이렇게 유튜브라는 걸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59명 중 단 3명만 배정되었던 그 중학교에 갔기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수능날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무려 3번이나 갔고, 그래서 목표 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에 갔지만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꾼 문학치료라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용가, 바리대기, 쌍화점 등 설화 속 서사를 통해 사람의 깊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문학치료는 대한민국에서 딱 한 분만이 연구한 분야였고, 그 훌륭한 교수님께 이걸 배울 수 있었죠. 후에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업을 하면서 구성원들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이건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요,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었다. 대부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대표님은 정말 큰 성공을 이루셨죠. 해운대가 보이는 LCT에서도 펜트하우스에 거주하시며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건물 안전 진단하는 회사의 건축기사로 일하셨는데 회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올바르게 잡으려는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답니다. 그 문제를 오픈하면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긁어부스럼 만드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안전에 대한 문제라 결국 이분은 문제를 공론화했고 다른 팀원들의 극심한 괴롭힘으로 회사를 결국 나오셨어요. 당시 2자녀의 아버지이자 가장이었던 이분은 퇴사한 후 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 이때가 살면서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다 말합니다. 나이도 있었기에 재취업이 안 되어 결국 어쩔 수 없이 아주 작은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일을 시작했다 해요. 평소 워낙 올바르고 신뢰가 있던 분이라 어떻게들 알고 거래처들이 바로 생겼고 지금은 부산의 대형 건물, 호텔, 아파트 단지, 안전관리 진단은 이분의 회사가 다 도맡아 하고 있죠. 이분은 지금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땐 정말 괴로웠는데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의 계기가 되었다고. 여러분,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면 좋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게 인생의 방향키를 바꿀 결정적인 행운의 기회가 아닐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쩌면 내 인생을 구하기 위한 위장한 천사는 아닐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혹은 억울에 미칠 것 같은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한다는 걸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